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그러니까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에서 두 개의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생산자, 소비자 루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루프는 이제 지금 이 오른쪽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일 루프가 두 개가 있어서 생산자 루프의 안에는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어서 사용자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 자,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루프로 하나를 더 운영하고 있어서 생산자 루프에서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소비자 루프에서 이제 그 기능을 주기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루프에서 소비자 루프로 어떤 데이터나 커맨드, 어떤 실행 명령을 전달할 때는 Q를 이용을 해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운영을 해서 병렬 루프로 운영을 하고, 이 병렬 루프 간에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Q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정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이 되겠는데,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는 이 get이라고 하는 하나의 불리언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의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지를 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거는 이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Q를 이용을 해서 이 get이라고 하는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타입을 선언을 해서 이 Q 버퍼의 데이터 타입은 배정도 데이터 타입이고, 이 get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 50이라고 하는 값을 Q를 이용을 해서 인큐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루프에서는 계속 그 인큐된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가 인큐잉이 되면 다시 디큐잉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가는 거죠. 그래서 get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원소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는 50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소비자 루프에서는 보면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 불리언 컨트롤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기계적 동작인데,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가 됐건 레치 형태가 됐건 바로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됐기 때문에 소비자 루프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버튼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생산자 루프 쪽의 이벤트 구조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겠는데, 이때 값이 변경된 내용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생산자 루프도 동시에 정지가 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정지하고자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소비자 루프에 다이렉트로 연결하시고, 생산자 루프 쪽에서는 관련된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그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값을 화일 루프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두 개의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VI를 다시 실행할 때는 VI가 정지될 때는 정지 버튼 값이 참이 된 상태에서 정지가 되기 때문에 VI가 실행이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련된 버튼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줘서 동작을 시키도록 운영하시게 되면은 생산자, 소비자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는 스킴을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생산자, 소비자, 루프 동시에 정지시키기라고 하어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자, 테스트할 VI 이름을 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랩뷰도 그렇고 이제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레퍼런스 코드, 그러니까 템플릿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자,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VI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템플릿으로부터 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자,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 밑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대표 디자인 패턴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제로 베이스에서 구현하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템플릿 코드를 이용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핸들링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템플릿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있어서 이 위에가 생산자 루프고 아래쪽이 소비자 루프고 자, Q를 이용을 해서 인큐잉한 데이터를 디큐잉해서 운영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닫겠고요. 자, VI를 실행하신 다음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프론트 패널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일단 두 개의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하나의 루프를 만드시겠고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자,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이 화일 루프 테두리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생산자 루프라고 제가 자, 주석을 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용자 이벤트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벤트 처리.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실습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소비자 루프 쪽으로 데이터를 그냥 전달해주는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에서 자, 컨트롤 하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 하나 운영하시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소비자 루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루프를 또 운영하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소비자 루프라고 해서 여기서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을 다이렉트로 소비자 루프 쪽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100ms 주기로 폴링 하도록 하겠고요. 자, 참고로 이 화일 루프, 이 생산자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어서 이벤트 구조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관련된 루프가 폴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관련된 루프가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위의 화일 루프에서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해 주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만 구현을 하신다고 해도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동시에 정지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셔도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킬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루프 간의 데이터를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Q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Q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동기화 카테고리에 Q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 함수를 사용할 텐데 우선 Q를 하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를 하나 얻기 위해서 Q 얻기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위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겠고, 다음으로는 Q를 먼저 정의하신 다음에 Q 값을 제가 하나를 원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걸 하나 사용하겠고요. 자, 그리고 Q를 나중에 이제 사용을 이제 VI가 정지가 될 때는 Q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Q 해제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소비자 루프에서는 원소를 Q에서 제거를 하고 해서 이게 디큐잉 하는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석으로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겠고요. 자, 이것도 지금 자, 함수 이름이 길기 때문에 원소를 Q에 추가라고 제가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인큐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프론트 패널에서 하나의 불리한 컨트롤을 하나 만들 텐데요. 자, 빈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get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get으로 하겠고요. 텍스트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생산자 루프에서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get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 자, Q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를 사용하는 방법은 Q 얻기 함수를 이용하시는데, Q 얻기 함수의 입력으로 반드시 인가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Q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Q의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가로 쪽을 좀 키우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Q 출력값 연결해 주시고, 자, 객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원소를 Q 함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후에서 보셨다시피 자, 50이라고 하는 원소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VI가 실행이 될 때 저는 우선적으로 이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로 1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이 Q를 이용해서 소비자 루프 쪽으로 1이라고 하는 원소 값을 출력으로 다 내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주석은 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의 참조 번호도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Q를 하나 이제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신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원소 값을 인큐잉을 시켜준 거죠. 그러면은 디큐잉을 해서 소비자 루프에서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원소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우선적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VI가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이 Q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은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Q의 참조 번호는 이 바깥쪽에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루프 안을 통해서도 연결해 주셔도 되겠지만,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와이어링을 해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바깥쪽으로 자, 빼줌으로 인해서 코드의 복잡도를 줄여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라 클러스터도
뭐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에라 클러스터는 안쪽에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연결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지가 될 때, 자, 이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에러 지우개 함수를 하나 이용하셔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랩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 에러 핸들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에러를 지움으로 인해서 자동 에러 핸들링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지우개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자, 불량 컨트롤의 기기적 동작이 현재는 렛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놓을 때 렛치로 되어 있죠. 한번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렛치일 때하고 자, 스위치일 때하고 동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신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소 값이 1로 되어 있죠. 1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Q를 통해서 원소를 Q에 추가할 때 1이라고 하는 원소를 추가를 했고, 자, 그래서 그 원소가 이 소비자 루프에서 읽혀진 거죠. 자, 여기에서 겟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원소 값이 50으로 바뀔 겁니다. 자, 50으로 바뀌었죠.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소비자 루프가 우선적으로 정지가 되고, 다음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자,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소비자 루프 쪽에서 루프 반복 터미널 쪽에 자, 카운트라고 하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한번 다시 동작을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자 루프에서는 이 이벤트 구조 자체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동작을 하지 않고 여기서 웨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자 루프에서도 이 루프 반복 터미널이 계속 폴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 루프에서도 이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에서 원소가 인큐잉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이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걸 지우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론에서는 정지 버튼의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 스위치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놓을 때 렛치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놓을 때 스위치보다는 놓을 때 렛치로 운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실행하신 다음에 자, 겟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카운트가 이쪽이 이제 디큐잉을 하니까 1을 증가가 된 거죠.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된 거고, 자, 여기서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정지 버튼의 값이 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관련된 루프가 정지가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아래쪽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에러 지우개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에러가 지워진 상태에서 정지 버튼이 자, 참이기 때문에 정지가 되고 종료가 되겠죠. 한번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 제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생성을 해서 자, 보면은 자, 에러 출력에 보면 아마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에러 지우개 함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지워졌고,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 값이 참이기 때문에 정지가 돼서 동작이 자,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루프를 운영해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식처럼 자,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불리형 컨트롤을 하나 만드시고 그 불리형 컨트롤을 소비자 루프의 정지 조건에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시고 생산자 루프에서는
관련된 분리형 컨트롤에 이벤트를 추가하셔가지고 이 while loop를 정지시키도록 운영하신 다음에, 만약에 지금 Q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운영하게 되면은 소비자 루프 쪽에서는 데이터가 인큐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지우기 위해서 에러 지우기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생산자 소비자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